이 CCTV로 미성년자한테 담배랑 술을 판 게 찍혀야 돼요. 포스에서 뭐 그 애한테 파는 게 기록이 있고, 그리고 손님도 얘한테 샀다. 고딩이 담배를 사러 왔을 때 근무했던 알바생이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파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아리송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혹은 그 알바생이 제가 판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도 이게 CCTV가 찍혀야 됩니다. 그래도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입니다. 무조건 이 CCTV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찍혀야. 여기 안 찍히면은 증거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CCTV를 항상 비밀번호로 잠궈놔야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잠궈놓고 경찰이 오면 이제 물어볼 거지. 비밀번호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뭐 알려달라고. 그러면 사장님 미국 갔다 그러면 돼요. 미국. 그 비밀번호도 되게 복잡한 걸로 해놔야죠. 반드시 비밀번호를 잠궈놔야 됩니다. 왜 안 잠궈놓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알바가 비밀번호를 알잖아요. 알바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경찰 와서 CCTV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CCTV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반드시 비밀번호 걸어놓고 경찰이 와서 CCTV를 보자 그러면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알바한테 먼저 그러니까 발뺌하는 거죠. 알바가 이제 그 고등학생한테 담배를 팔았어. 그러면 경찰이랑 그 고등학생 같이 옵니다. 오면 얘한테 담배 팔았냐고 물어봐요. 그 알바가 지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지 시간 때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안 팔았다고 말하는 거야. 발표. 모르겠는데요? 그 포스에 남아있는 기록. 그러니까 그 담배를 산 애가 새벽 2시에 와서 담배를 샀어. 새벽 2시에 걔한테 담배를 판 마일세븐 기록이 있어. 그래도 그건 증거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시간에 걔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증거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편의점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나중에 한 3번 와요. CCTV를 계속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올 때마다 이제 알바 계속 바뀌죠.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계속 사장님이 연락 안 된다고 비밀번호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계속 올 수 없잖아요. 경찰이 그것 때문에. 그러다 3번 좀 오고 안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분 결과가 날라오죠. 증거불충분이라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교육을 할 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아르바이트생한테. 네가 혹시 이제 깜빡하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바쁜 편의점일수록 그래요.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계산하다가 미성년자한테 이제 걔한테 담배를 이제 판 것을 네가 안다고 해도 자기도 아는 거죠. 아까 얘한테 팔았다는 걸. 그렇게 자기가 안다고 해도 경찰이 와서 물어보면 무조건 안 팔았다고 해야 된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파트타이머로 이제 왔을 때 그거를 제일 먼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담배랑 술을 팔아서 미성년자한테 어떤 놈들이 신고를 하느냐. 실제로 그 담배랑 이제 술을 사서 이제 먹고 걸려서 이제 누구한테 걸려?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선생님이나 이제 부모님한테 걸리는 겁니다. 걸려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협박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동네에 이제 어떤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으면 어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중에 제일 그 늙어 보이고 완전 진짜 고등학생처럼 안 보이는 애 있잖아. 학교 안 다니는 새끼. 그 머리도 염색하고 해가지고 완전 학교 안 다니는 여자애나 남자애를 시켜가지고 이제 담배를 사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빌미로 이제 신고를 할 거니까 이제 합의금을 달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담배를 한번 팔다가 잘못해서 이제 걸려가지고 행정처벌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매출 높은 곳은 1,000만 원이 넘어요. 뭐 한 달에 매출 1억만 되는 것만 해도 1,000만 원 더 넘지. 담배는 참고로 개 엿도 안 남습니다. 한갑 팔아봐야 저기 400원 450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담배 안 팔면 다른 것도 같이 안 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를 사러 와서 다른 것도 음료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못 팔면 매출의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놈 아예 그러니까 합의금을 이제 노리고 그렇게 신고하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편의점이 이제 막 생기게 되면 옆에 슈퍼나 다른 편의점 가까이 붙어 있는 데가 매출에 타격을 입잖아요. 바로 옆에 편의점 생겨봐. 지금 제가 갔다 온 데도 아파트 단지 안에 이번에 새로 오픈한 CU 편의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정문에 G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S가 빡칠 거 아닙니까? 아파트 정문에, 이게 아파트 단지가 크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정문에 GS가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 내 상가 완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CU 오픈했으니까 매출이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GS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GS 그 사장이, 열받잖아요. 이제, 아파트 이제 뒤쪽 편으로, 뒤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문 쪽으로 안 올 테니까 매출이 한 30%에서 40%는 타격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신이 조금 더, 매출을 갖다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다른 편의점 점주가 신고를 해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거기랑 이제 내가 여기다 편의점 오픈하면 타격을 입는 마트나 편의점 사장 새끼들이, 아는 동생 해가지고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는데, 점주가 있어요. 자기가 있을 때는 안 보내. 약간 어리버리한 알바 있잖아요. 특히 여자나 좀, 딱 봐도 게임만 하고 생각 없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냥 인간 쓰레기들. 그런 놈들이 일하고 있을 때, 이제, 고딩한테, 늙어 보이는 고딩이나 여자애를 요즘 많이 해요. 아니, 남자애. 여자애는 좀 완전 학교 안 다니는 노는 애 시골에 알잖아요. 그냥 거의 업소빌 잔뜩 나는 애들, 업소 대기녀, 다방에서 일하는 이런 애들. 걔네들 겁나 늙어 보이거든요. 화장하고 그러면. 판단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자 새끼들 중에 좀 껄렁껄렁한 애들, 담배 좀 달라고요. 이런 애들 보냅니다. 제일 어리버리한 알바 있을 때. 그렇게 신고를 하면, 담배 일정 기간 동안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매출 끼케 한 달이지만, 한 달 동안 자기들이 다른 새로 생긴 점포 때문에 뺏길 손님을 안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나이트클럽 오픈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나이트클럽이 되게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근데 바로 옆 나이트클럽이 옆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기 이틀 전날, 오픈한다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화기 돌리고 그랬는데, 소방으로 바로 신고했죠. 아니, 건물 유흥이나 이런 거는 소방법이 엄청 심해요. 지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픈 한 달 연기. 그럼 한 달 동안 또 돈 버는 거지, 더. 그런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들한테, 자신은 안다고 해도 알바들한테 반드시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계속 보내요, 계속. 왜냐면, 담배를 사러 가가지고, 저 미성년자 같으신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럼, 하고 나가면 되잖아. 그럼 다른 알바 있는데 또 가고, 다른 알바 있을 때 또 가고, 다른 알바 있을 때 또 가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바들한테 무조건 신분증 검사 하라고 말해주고, 만약에, 엄청 바쁜 데 있잖아요. 손님 줄 쫙 밀려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 와서, 여기 커피, 여기요.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정신 없는데. 그런 데는 알바가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해도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거는 터미널에 역 같은 데 말하는 겁니다. 거기, 그런 편의점은 장난 안 해요. 안에 완전 출근 시간이나 이럴 되잖아요? 그럼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 진짜. 그런 곳에는 그냥 갑자기 탁 들어와가지고, 담배 좀 해가지고 정신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이제 팔다가 이제 걸리게 된다, 팔게 된다, 그래서 경찰에 오게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해드린 대로 CCTV만 어떻게 해서든 방어하면 됩니다. CCTV만. 제가 지금 이제 편의점 관리하는 분이 알바가 담배를 팔아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CCTV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증거 불충분이 성립이 됐죠. CCTV를 안 보여줘가지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CCTV 비밀번호 반드시 잠궈 놓으시고, 비밀번호도 1, 2, 3, 4 이런 거 말고 복잡한 걸로 해야 됩니다. 해놓고, 그리고 전화 받지 마세요. 경찰한테 전화 오든 알바한테 전화 오든. 네. 알바한테는 사장님 미국에 계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다고 말해야지만 엄두를 안 내지. 집에 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 그럼 사장님 언제 나오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사장님 미국에 안 있고 한국에 있는데 나온다 그러시면 사장님 나오는 시간 알바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때 온단 말이에요. 경찰이 자기가 있을 때.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편의점 다시 갔을 땐 그 알바는 지금 퇴근해가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 알바가 경찰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전달이 똑바로 안 되면. 거의 함정이지, 함정.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에 있다고 말해라고 해야 됩니다.